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선선한 날씨 아침이네요. 지금 시간 조금 늦었네요. 6시 33분 지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이 한 12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뭐 그렇게 춥다기보다는 좀 선선한 정도여서 햇빛도 반짝하고요. 간밤에는 새벽에는 좀 비가 왔나봐요. 이렇게 지면이 좀 젖어 있는데요. 딱 비 오고 난 아침, 더 상쾌한 기분이 들죠. 햇빛이 이렇게 쨍쨍하게 비치고 있고요. 약간 구름이 좀 있긴 한데 햇빛을 가릴 만한 구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낮게 깔려있는 구름들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저쪽 하늘이 또 되게 아름다운데, 저쪽이 이제 남쪽이죠. 남쪽 하늘, 아름다운 하늘 볼 수 있었고요. 미세먼지 수준도 좋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가 확실히 맑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하늘 조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화면상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좋고요. 오늘 낮 기온도 뭐 평소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한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조금 다른 때보다는 선선한 날씨 될 것 같네요.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딱 자외선만 이제 신경을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잘 지내면 또 금요일을 맞고요. 또 그 다음은 토요일이죠.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제는 이렇게 길가에 봄꽃들도 이렇게 점점 이제 꽃이 져가고 있네요. 여름 되면은 진짜 딱 그런 느낌. 정말 막 생명력이 막 넘치는데, 사실 봄꽃들 막 피는 때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분위기. 막 잎들이 막 무성하고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방송에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요즘에 확실히 이제 날이 따스워지고 이러니까 강아지가 또 저기 있네. 또 탈출한 강아지인데요. 보이나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탈출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있었는데 아마 좀 놓친 강아지 같은데, 목에 목줄이 또 있었어요. 막 조금 살짝 다가가려고 하니까 막 뒷걸음질 치네요. 참, 제 강아지가 잘 좀 어디 그 보호자를 잘 찾아가지고 다시 그렇게 좀 안락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참 날씨도 좋고 한데, 요즘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있죠. 지난 이틀 전이었던가요? 그저께 뉴스를 좀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미국은 좀 보면은 워낙에 뭐 자유의 나라,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한국에서도 이민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다른 여러 나라 이제 그 국민들도 또 선망을 하는, 거의 뭐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뭐 앞서가고 있고요. 뭐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뭐 군사력이면 군사력, 하나같이 뭐 떨어지는 게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뭔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가 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저께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총기 난사 사건. 미국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총기 사용, 총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이제 논쟁이 있죠. 주로 뭐 약간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총기 사용 규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공화당 쪽에서는 총기 사용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자유를 이제 부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치가 좀 항상,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시즌이나 특히 이제 그 당에 자기가 소속된 그런 어떤 정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낼 때 총기 이야기는 항상 해야 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근데 이런 사건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힘이 좀 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미국의 텍사스죠. 텍사스 주에 있는 아마 자그마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생이 한 20명가량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 있는 이제 교사들도 몇 명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지고 대략 20여 명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그 이제 가해자, 그 용의자가 말이죠, 총기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했냐, 본인의 18살 생일날 바로 이제 총기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뭔가 의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규제를 했던 거예요. 18세 전에는, 18세가 되기 전에는 총기를 구매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텍사스에서 아마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GTA가 아닌데요. 보통 보면 게임, GTA 게임 같은 데서 마구잡이로 막 여러 무기를 막 소유하고 길에 가면서 말이죠, 별의별 일들을 이제 다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게 좀 현실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된 바로 그날 총기를 구매를 했다가 물색을 했겠죠. 아마도 정확한 그 동기는 원인은 밝혀지진 않는데요. 집에서 할머니를 먼저
그렇게 총으로 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초등학교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아무 대비도 안 돼 있는 거죠. 무슨 뭐 군사시설에 가가지고 뭐 총격전을 벌인 게 아니잖아요. 또는 이 사람이 이럴 거를 예상을 하고 뭔가 이런 딱 시설을 갖춰놓고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이렇게 갖추어 놓을 그런 상황도 아니죠.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 총기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만큼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았죠.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 2000년대였던가요? 강남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잠입한 그 범죄자가 학생들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그런 사례도 한국에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참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를 못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하필이면은 초등학교인가? 아무 뭐 방어태세도 되어 있지 않던 그 학생들을 그렇게 노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라는 이제 작은 시인 것 같아요. 약간 조그만한 시에서 유색인종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텍사스 남부 지역이고 작은 소도시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초등학생들, 얼마나 참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재미나게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한 교실에서, 이 사건 자체가 한 교실에서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한 번에 이렇게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현장에서 이 범인은 사살당했습니다. 경찰이 아마 진압을 했겠죠.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생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하고 처벌도 하고, 그런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이게 어떤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다만 추정되는 건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게 뭐 우울감이든지 아니면 어떤 분노든지 간에 뭔가를 대상을 노렸겠죠. 근데 대상을 노리는 방식 자체가 대단히 비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뭔가 해소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거는 참 좀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라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약간 스포츠 같은 쪽으로, 운동 쪽으로 할 만한 게 많거든요. 다소 폭력적인 운동들이 있죠. 권투 같은, 권투라든지 아니면 다른 격투기들, 하다못해 태권도, 아니면 가라데, 아니면 레슬링, 뭐 이종격투기,
뭐 이런 걸로 자신이 막 그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좀 폭발시키는데 이런 스포츠를 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든지. 그러니까 뭐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봤는지 아니면 그거를 또 시도를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그 많은 인구들, 그 인구가 소지할 수 있는 총기, 딱 특정 연령이 되면은 총기 구입이 허락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죠. 과거에도 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한 10여일 전에, 언제였던가요? 12일, 5월 12일이었던가요? 그때는 뉴욕주 버팔로 시티에 거기서 대형마트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한 10명? 약 10명에 해당되는 그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죠. 무차별적으로 이제 사격을 한 거죠. 이번에 그 범인은 12일 날 있었던 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마트로 간 거였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원인 규명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요, 그 이전에 뭐 SNS라든지 본인의 활동 내역들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인종에 대한, 타 인종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이 주로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리고 간 거죠. 이 사람은 대신에 이제 잡혔어요. 이 범죄자는 잡혔습니다. 바로 사살 당하지 않고 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와중에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참 안타까운 이 순간이지만 이 범인을 생포했다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프로파일링을 해야 될 거고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좀 잘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지. 주변에는 말이죠, 진짜 사람들의 칭의가 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 이 사람은 인종 혐오주의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인종 혐오주의자다 라고 딱 가를 수는 없는 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칭의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이제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하면, 아, 이런 사람은 좀 별로고 이런 사람은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런 사람들 뭐 다 같은 부류다, 다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생각만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각을 넘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티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종에 대한 혐오가 가득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거를 행동에 옮기고요. 마치 그게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라도 되는 양,
그런 마치 자기만의 이론을 쌓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예전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때 독일에서 행했던 그런 인종 혐오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범죄 행위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릇된 본인의 가치관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선량한 시민들, 그 마트에서 뭐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런 쇼핑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 물론 한국에도 묻지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스케일, 규모 면에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총기를 소지를 할 수 있고 그 실탄을 또 소유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 여기서도 그 범인이 가지고 있던 실탄의 개수가 무려 375발? 거의 400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학교 하나를 총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가공할 범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학교마다 외부인들을 출입 금지시키는 완벽한 보안 시설을 뭐 갖추어야 되나요? 진짜 사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기 소지를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서 사람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그런 총기들을 다 빼앗아야 되나요? 문제는 또 현실일 겁니다. 현실과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그 옹호론자들은 또 다른 주장을 내어놓을 겁니다. 이런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미국적 자유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역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소유, 총기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 그렇게 계속 동부에서 서부로 막 이동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자신의 터전을 넓혀가는 그 무일푼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미지의 세계를 그렇게 탐험하면서 경계를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던 그런 이제 초기의 역사, 그 초기의 정신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추는 일들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뭐 치안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죠.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말로 이제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상해 또는 살인,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갖출 수밖에 없다. 거기서 비롯된 게 아마 총기였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런 소유권.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는 일단 소유권을 기반으로 그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그런 불의의 침범이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 그런 가치관들이 지금의 이제 총기 소지와 총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식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정말로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자유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어려워지지 않나. 특히나 사회 자체가 말이죠, 약간 격동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봐도요. 서로가 서로 반대 진영, 상대 진영에 대해서 혐오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 자체를 따져보기보다는 진영의 논리로 이렇게 맞서는 이런 시대에서 어떤 혐오 범죄들, 특히 총기를 사용한 그런 범죄들 또는 묻지마 범죄들, 어떤 계기로 말미암은 그런 사건들, 와, 이걸 막아내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저지할 것인가. 이건 그냥 단순히 확률적인 거다. 어쩔 수 없이 던져졌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은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제일 좀 약한 그런 시설, 그런 조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범죄자들, 혐오 범죄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 규명까지도 제대로 하기 힘든, 왜냐하면 경찰이 투입돼서도 결국에는 그 사건 현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스나이퍼들이 배치가 될 거고, 저격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저격하겠죠. 바로 전시와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경찰들 입장에서는 총기 소유의 역사가 참 오래되어 왔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도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일로 안 보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예, 그 경중이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부터 조금 이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 예, 좀 씁쓸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일들도 예, 있다는 걸 좀 잘 확인을 하고 좀 이런 부분도 예, 좀 마음에 새겨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지금 대략 7시 3분 정도 됐네요. 예, 목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